저는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고 딸이에요. 결혼 8년 차 며느리 지연 씨. 그녀는 왜 김장하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시누이 둘은 애들 아파서 못 간다며 전화 한 통으로 불참을 통보했고 대신 김치만 택배로 보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혼자 담그며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고 나도 애 키우는데 왜 나만 일해야 하지? 허리는 펴지지 않고 손은 고춧가루에 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가 시어머니에게 터뜨린 한마디.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초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35세 직장인 지연 씨의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지연 씨.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죠. 9살 딸 서연이의 도시락, 남편의 아침 식사, 그리고 출근 준비까지.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회사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는 지연 씨는 요즘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매일같이 이번 주까지 기획안 완성이라며 압박했고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퇴근하면 저녁 7시가 훌쩍 넘어 있었고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녁 준비, 아이 숙제 봐주기, 빨래 개기, 설거지까지. 남편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부탁해도 나 오늘 피곤해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침대에 누우면 밤 11시.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의 자료 준비, 서연이 준비물 챙기기, 은행 업무,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시어머니의 전화. 결혼 8년 동안 지연 씨는 시댁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명절 차례상, 시할머니 제사, 시댁 대청소, 그리고 가장 힘든 김장. 특히 김장은 매년 11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작년 김장 때가 떠올랐습니다. 배추 80포기를 하루 종일 담갔던 그날, 지연 씨는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앉지도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왜 이래? 우리 땐 이거 하루 만에 끝냈는데. 시누이들은 어땠을까요? 큰 시누이 선희 씨는 그날 학원 상담 있어서라며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희 씨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죠. 애들 감기 걸려서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뭐라며 이해해 주셨죠. 하지만 지연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이 엄마인데, 같은 직장인인데, 왜 지연 씨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댔을까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 중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였죠.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한다. 올해는 100포기 준비했다. 아침 일찍 오너라.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00포기. 작년보다 20포기나 늘었습니다. 지연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팀장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시댁 김장이래. 100포기라는데. 남편 민수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래. 시누이들도 오겠지? 이번엔 좀 수월하겠네. 지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월하다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누이들은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시누이들한테 꼭 오라고 말 좀 해줘. 작년에도 나 혼자 다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형들한테 내가 말할게. 하지만 지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를. 결국 토요일이 되면 또 자신만 시댁에 가 있을 거라는 걸.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금요일까지 최종안 제출이라며 압박했고 동료들은 하나둘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도 야근을 해야 했지만 서연이를 학원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30분. 학원 끝나는 시간이 7시였습니다. 지연 씨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대리님, 벌써 가세요? 오늘 마감인데?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집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지만 지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미 눈치는 충분히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서연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학원 앞에서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어디가? 할머니 댁에 가야 해. 나도 가고 싶어. 안 돼. 엄마 혼자 가야 해. 서연이는 아빠랑 집에 있어야지. 왜? 아빠는 안 가? 지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은 김장날에 시댁에 가지 않는지, 왜 아버지들은 그런 날에 편하게 집에서 쉬는지, 9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지연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작업은 언제 하지? 김치찌개를 끓이며 지연 씨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숙제를 봐줘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빨래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야 지연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어머니, 저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큰애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작은 시누이 저도요. 둘째가 어제부터 열이 나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래. 애들이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해라.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메시지. 시어머니 지연아, 그럼 토요일에 내가 좀 일찍 와야겠다. 백폭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지연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애들이 아파서라는 이유로 빠지는데 지연 씨의 딸 서연이는 어떤가요? 지연 씨도 회사 일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카톡방에는 아무도 지연 씨를 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침묵했습니다. 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연 씨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피곤함까지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내일 몇 시에 올 수 있어? 아, 어머니, 저도 회사 일이 좀 밀려 있어서요. 회사 일? 토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야? 김장이 더 급하지. 아침 일찍 와. 8시까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응, 나 김장하는데 내가 뭘 해? 나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래도 같이 가주면. 야, 나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취소할 수 없어.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이랬습니다. 자신의 일정은 중요하지만 지연 씨의 일정은 언제든 조정 가능한 것처럼 여겼죠.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또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요. 토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 지연 씨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먹으며 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연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남편과 딸. 왜 자신만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지, 왜 자신만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지. 그 질문들은 오늘도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지연 씨의 가슴 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댁이 있는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라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살까? 나만 유난히 힘든 걸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장하다 쓰러진 며느리, 시댁 행사 때문에 회사 그만둔 며느리, 명절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받은 며느리. 지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같은 말들이 그들의 입을 막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5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냐, 왔구나. 어서 와서 손 좀 씻고 시작하자.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일부터 시키는 시어머니. 지연 씨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산더미. 정말 백폭이었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많아 보였죠. 그 옆에는 무도 한가득, 고춧가루 포대도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시누이들도 없는데. 혼자서 이 많은 양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양을 좀 늘렸어. 시누이들 목도 더 담가야 하니까. 시누이들. 안 오시나요? 응, 애들이 아프다잖아. 어쩔 수 없지. 우리 둘이서 하면 되지, 뭐.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저도 애가 있는데요. 저도 바쁜데요. 왜 저만 와야 하나요? 하지만 그 말은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도 옆에 앉아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배추의 감촉이 손에 닿았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 9시, 10시.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는 작업.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들. 지연 씨의 허리는 점점 굽어졌고 손은 차가운 물에 꽁꽁 얼어갔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잠깐 쉬자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펴려 해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 중. 서연이는 내가 봐줄게. 김장 잘하고 있어? 지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잘하고 있냐고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손은 얼어붙을 것 같은데. 잘하고 있냐고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김치찌개와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서 먹어. 오후에 더 힘들 텐데. 둘은 마당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도 안 하더라고. 다 사 먹으려고만 해. 우리 땐 김장을 안 하면 겨울을 못 났는데 말이야. 지연 씨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바쁘긴 하지.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 진짜 힘들더라고. 지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누이들은 바쁘고 힘들다고 이해해 주시는데 지연 씨는요? 지연 씨도 맞벌이 부부인데 지연 씨도 애를 키우는데 왜 지연 씨에게는 그런 이해가 없는 걸까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힘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념 만들기.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섞어 양념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양념을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스럽게 발라야 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은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매운 기운이 손에 스며들어 따갑고 화끈거렸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포기의 배추는 끝이 보이지 않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에는 땀과 고춧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제대로 일어서지지 않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손 좀 빨리 놀려라. 예전엔 이런 거 하루 만에 끝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모르겠네. 그 말에 지연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연 씨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빨리 손을 놀려라. 지연 씨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리다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땐 말이야, 배추 200포기도 하루 만에 했어.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때는 다들 손이 빨랐지. 요즘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지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해는 일찍 졌습니다. 마당에 불을 켜고 계속 일했습니다. 지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하고 있어? 언제 끝나?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대. 아직 반도 안 끝났어. 뭐? 아직도?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그 말에 지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했냐고요? 배추 100포기를 다듬고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그걸 하루 종일 했는데 하루 종일 뭐 했냐고요? 나중에 전화할게. 지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단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마저 하자.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 둘은 차가워진 마당 평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 8시. 드디어 마지막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아파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온 거였죠. 큰 시누이 어머니, 김장 다 끝나셨어요? 우리 목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작은 시누이 저도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지연 씨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가 화면에 묻었습니다. 택배로 보내달라고요. 하루 종일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없이 택배로 보내달라고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 되면 보내줄게. 지연아, 시누이들 목도 좀 더 챙겨야겠네. 지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100포기의 김치를 항아리에 담고 정리하고 청소까지. 지연 씨가 시댁에 도착한 지 1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치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잘 됐네. 수고했다, 지연아. 수고했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은 지연 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고 마음은 더 아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남편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언제 와? 서연이 벌써 잤어. 나도 피곤해서 먼저 잘게. 지연 씨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30분.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 남편과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고춧가루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웠을 때 옆에서 남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8년 동안 쌓여온 불공평함의 문제라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것들의 문제라는 것을.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회사 출근, 아이 돌봄, 가사일, 그리고 언젠가 또 올 시댁 행사.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연 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무언가가 꽉 차오르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이요. 지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지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손이 쓰라렸습니다. 고춧가루가 손에 깊숙이 스며들어 씻어도 매운 기운이 가시지 않았죠.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갈라진 손은 낫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대리님, 손 왜 그래요? 많이 부었는데? 아, 주말에 김장했어요. 아,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저희 집은 이제 김장 안 해요. 사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지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연 씨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댁에서 온 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목 보내주신 거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치통이 너무 작았습니다. 지연 씨가 하루 종일 담근 김치 중에서 고작 이만큼만 온 거였죠. 나머지는 모두 시누이들에게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지연 씨는 그 김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였지만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김치를 볼 때마다 그날의 고통이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김치 잘 받았지? 맛있게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누이들이 김치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 올해 김장은 진짜 잘 된 것 같아. 지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맛있다고 했다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고요. 어머니, 그런데. 응? 왜? 지연 씨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시누이들은 왜 안 왔냐고,
왜 저만 가야 했냐고, 왜 저희 몫은 이렇게 적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김치 잘 먹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럴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카톡방이었죠.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누나들, 김치 정말 맛있다고 하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지연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감사하다고? 어머니한테? 흥. 김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카톡 보냈네. 그래. 지연 씨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김치를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택배로 보내준 시어머니에게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13시간 동안 허리 굽혀가며 담근 김치인데 지연 씨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대체 무엇일까? 며느리? 가족?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지연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다음 달에 큰 집에서 제사가 있어. 제사 음식 준비 도와줘야 하니까 휴가 내도. 지연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휴가를 내라고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막바지인데 이제 막 끝나가는데 휴가를 내라고요. 그리고 왜 또 지연 씨만 가야 하는 걸까요? 시누이들은요? 그들은 왜 제사 준비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한 지연 씨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 보였고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화장을 하며 지연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댁이랑 연 끊었어. 명절에도 안 가. 내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 다른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뭐래요? 처음엔 난리였지.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니까 시댁에서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더라고. 중요한 건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야.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댁에 분명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동안 항상 참고 순종하던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변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러 간 거였죠. 과자를 고르는데 옆에서 한 젊은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아내 응, 좋아. 그런데 당신 어머니 제사 준비하신다며? 내가 도와드릴까? 남편 아니야, 괜찮아. 우리 누나가 다 준비한대. 우리는 그냥 가서 함께 식사하면 돼. 지연 씨는 그 대화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저 부부의 시누이는 제사 준비를 하는데 왜 지연 씨의 시누이들은 하지 않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에게 과자를 주며 지연 씨는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 서연이는 과자를 뜯다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응? 왜 갑자기?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는 항상 바빠 보여. 그리고 가끔 슬퍼 보여. 9살 딸의 순진한 대답이 지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쳐 보였으면 어린 딸도 알아챘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달 제사 때 도와드리래. 휴가 낼 수 있어? 지연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나만 가야 해? 응, 뭐. 시누이들은? 왜 시누이들은 안 가? 누나들도 바쁘잖아. 그리고 너는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지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지연 씨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면 뭐든지 해야 해. 시누이들도 딸인데 왜 딸들은 안 하고 며느리만 해야 해? 왜 갑자기 이래? 전에는 괜찮았잖아.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괜찮았던 적 없어. 지연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직장 다니고, 나도 애 키우고, 나도 피곤해. 그런데 왜 나만 시댁일을 다 해야 해? 시누이들은 편하게 집에 있고, 전화 한 통으로 김치 받아가고, 제사도 안 가고. 그런데 나는 왜 매번 가야 하는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어. 며느리가. 그만해. 지연 씨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로 다 정당화하지 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연 씨와 남편은 각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냉정 같은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부모님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에 간 지연 씨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지연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며느리 고민, 시댁 스트레스 같은 키워드로요. 그곳에는 수많은 며느리들의 하소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장 혼자 했어요. 시누이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김치는 똑같이 나눠 가져요. 명절마다 저만 일해요. 시누이들은 편하게 앉아서 TV만 봐요. 시어머니는 딸들에게는 너그러운데 저에게만 엄격해요. 지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지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라고요. 지연 씨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다음 달 제사 때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회사 일이 제사보다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시누이들은 왜 안 가시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바쁘잖아. 넌 며느리니까 와야지. 저도 바빠요, 어머니. 저도 시누이들처럼 직장 다니고 애 키워요. 왜 저는 바쁘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지연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8년 동안 계속 참아왔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김장 때마다. 저만 오고, 저만 일하고, 저만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면. 어머니,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고, 엄마고, 딸이에요. 제 인생도 소중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끊은 거였습니다. 지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였습니다. 3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어머니가 화나셨어.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거야. 사실이라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는 계속 참으면 돼?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래. 나보다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나는 당신 아내야. 나도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 오늘 친정에 갈게.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지연 씨는 전화를 끊고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연 씨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울어. 많이 울어. 엄마가 다 알아. 그날 밤 지연 씨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장 때의 일, 시누이들의 태도, 시어머니의 말들, 남편의 무심함.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착했던 거지. 엄마,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해. 내가 행복해야 서연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 어머니의 말이 지연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친정에 머물며 지연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혼자 감내하지 않기로. 일주일 후 지연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줬어. 우리 대화 좀 해야겠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댁일을 혼자 다 하지 않을 거야. 시누이들도 함께 해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누나들한테 말할게.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시댁 행사에는 우리 부부가 함께 가는 거야. 응, 그렇게 할게. 마지막으로 나를 먼저 생각해줘. 나는 당신의 아내야.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남편은 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 씨는 용기를 내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왜 왔어?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엄마이고 딸이고 직장인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어요. 지연아, 김장 때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백포기를 담그는 동안 시누이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누이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왜 저는 이해해 주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누이들처럼 직장 다니고 애 키워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달라야 해요? 그건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가족인가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행사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신 손이 느리다. 요즘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만 하셨죠. 어머니, 그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연아, 나는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하실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상처였어요. 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시댁 행사에는 시누이들도 함께 참여해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편하게 부탁한 건데. 가족이라면요, 어머니.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인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하지만 혼자는 힘들어요. 시누이들과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며느리로 살았거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새 나도 시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당했던 것들을 너에게 하고 있었나 봐.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며느리로 살 때 너처럼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참았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어머니.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네. 내가 힘들었던 건 너도 힘들어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시누이들한테도 내가 말할게.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장이나 제사 같은 일들은 다 같이 하는 거야. 지연이만 힘들게 하는 건 안 돼.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지연이도 바빠. 똑같이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는데 왜 지연이만 해야 해? 너희들도 이 집 딸들이잖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김장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지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초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처음으로 단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며느리로 살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너도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앞에 두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하는 거야. 지연이만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떠넘기는 건 안 돼.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연 씨.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같이 할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도 함께 요리를 하고 남편들도 상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웃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웃어야 우리도 행복하지.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핸드크림과 손 마사지기였습니다. 김장할 때 손 많이 상했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손 다치지 않게 내가 조심할게.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시누이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언니, 이번 설날에 저희가 전 부치는 거 할게요. 저는 잡채 만들게요. 역할 분담 어때요? 설날 아침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연스럽게 그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 설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어느 날 온 가족이 남산에 놀러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함께 걸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관계에도 봄이 온 것 같아.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 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했던 거야. 고맙다, 지연아. 진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11월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올해는 여든 포기만 하려고. 다 같이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시누이들도 다 온다고 했고 남편들도 같이 온대. 지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 김장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장날 아침 지연 씨는 남편 서연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배추 80포기. 작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날 거야.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열심히 일했고 남편들도 힘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마당에 모여 시어머니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보쌈을 먹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작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시누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지연아, 힘들면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다 같이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저녁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 올해는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정말 빠르네. 그리고 힘도 덜 들고.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연 언니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미안해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변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김치통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일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김장은 정말 달랐네. 그치? 나도 정말 행복했어. 서연이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년에는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줄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김치통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구나. 올해 김장은 정말 즐거웠어. 다 같이 웃으며 일하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 작년에 내가 울며 말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할 거야. 저는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깨웠어. 고맙다, 지연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어머니가. 지연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2월 송년회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 지연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모두가 이해해 주시고 변화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진짜 가족으로서. 건배,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연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창밖으로는 새해의 첫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